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생명과학의 전환가액 조정 상향 리픽싱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HLB 제약의 국내 사모 이 전환사채 이 전환으로 이 추가 상장 관련되는 공시, 그리고 계열사 관련해서 HLB 생명과학하고 제약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으셔서 이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HLB 생명과학이 이제 4시 55분에 이 전환가액 조정 관련되는 부분 공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추가 상장 관련돼서 국내 사모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전환 관련되는 공시가 5시 23분에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전환가액의 조정, 이제 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리픽싱을 이야기한다는 부분 알 겁니다. 이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리픽싱이죠.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그 상향 리픽싱이냐 하향 리픽싱이냐, 과거에는 이제 하향 리픽싱만 있다가 이게 합리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떨어질 때만 조정해서 주식수를 많이 가지지 말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향으로 또 리픽싱 하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리픽싱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발행일부터 3개월부터 해가지고 전환가액을 조정하고요. 또 상기와 별개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향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픽싱은 하향 리픽싱인지 상향 리픽싱인지 보시게 되면 조정 전 전환가액이 11,241원, 이제 조정 후 전환가액이 11,434원으로 이 전환가액 자체가 올랐죠. 이거는 이제 상향 리픽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이냐 하향이냐의 의미 자체는 이렇게 전환가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전환한다는 말은 결국 채권이 소멸되면서 주식으로 새로 이제 발행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전환가액이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는 144만 1152주에서 상향 리픽싱이 되면 141만 6827원 7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향 리픽싱이 되면 주식 수가 줄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상향 리픽싱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이 오버행 이슈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향 리픽싱에 비해서는 좀 물량들이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가액 적용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시가 상승에 따라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이사의 결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CB나 BW 발행할 때는 이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전환가액 조정 자체는 시가 상승으로 조정을 그냥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10회차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2년도 5월 31일, 그 다음에 이제 6월 29일에는 좀 일정들이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발행하고 난 다음에 3개월마다 이제 전환가액 관련되는 부분 조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보게 되면 뭐 3개월 단위로 이제 조정이 있으면 전환가액 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향 리픽싱이 나오든지 상향 리픽싱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이 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일정 변경이 되어서 기존에 6월 31일에서 뭐 7월 1일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정 변경에 따라서 납입일 관련되는 부분이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바뀌었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3호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로 이제 시비를 발행한 게 아니라 발행 대상자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이 두 분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발행해서 만기까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자율이라든지 만기 이자율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 전환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용도로 대부분 보여지는데, 그래서 전환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되게 되면 전환으로 이제 주식으로 유입되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공시로
전환 청구 요구가 되면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본래 이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이 사이로 나왔을 때 보면 무기명식, 무보정, 사모, 전환사채죠. 이 발행할 때는 이제 사채로 채권으로 발행되는데 이 전환사채 이자율이 보시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 가면 이제 1%니까 이런 거 같으면 그냥 은행 가서 적금을 들지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로로 이렇게 이자율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이자를 주는데 주 목적 자체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했다.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환가액이 이제 기존에 16,886원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떨어지진 않고요. 리픽싱을 해도 뭐 한도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저 한도가 11,821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2022년도 5월 31일, 납입일은 2022년 7월 1일. 그래서 두 사람 대상으로 해서 사모라고 하는 말들은 회사가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이 공모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데 보통 이제 10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모 형태의 BW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픽싱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서 많은 어떤 영향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모 관련되는 12 전환 관련되는 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채권이 이제 없어지고 12가 전환되면 채권으로 이제 부채가 줄면서 주식이 느니까 자본금이 일단 늘겠죠.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상에서는 12가 전환되면 좋아지는 거죠. 재무건전성이. 그래서 좀 재무구조가 좀 나쁜 회사들 같은 경우는 12를 발행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전환이 되면 상한 부담감도 없고 재무적으로는 건전해지고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딜루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 평가 등급 자체가 낮다든지 금리 부담이 좀 높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메자닌 자금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HLB 쪽도 이런 뭐 CB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자금 조달도 하고 그 다음에 M&A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해서 그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자금을 결제하는 이런 식의 M&A를 많이 이제 구사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의 상승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많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뭐 주식수가 추가되는 게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 그 사업보고서라든지 분기보고서에 보면 HLB 제약도 이제 끊임없이 이 전환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도 좀 살펴봐 드리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기존의 공매도 이전에 보시게 되면 그 나왔던 이제 공매도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에 공매도 금지분도 줍니다만 연말에는 뭐 제법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여기도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HLB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요. 여기 그래도 한 1조대 정도 되니까 전체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때 전체 잔고가 한 400만 주대 초반이었는데 작년 말 정도 돼서 한 270만 주대 그러면 거의 한 150만 주대 정도는 일단은 줄었죠. 그래서 HLB가 준 것만큼은 줄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한 4.05%에서 2.65%까지 일단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11월 3일에 이제 1100만 주대에서 최근에 750만 주대로 한 360만 주 정도 이렇게 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매도 거래 관련되는 부분도 이전보다 좀 줄어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11월 3일에 16만 주대에서 지금 14만 주니까 여기도 뭐 주로 이제 공매도였던 대상은 뭐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차트로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움직였을 때 시가총액이 낮았던 HLB가 먼저 움직였다기보다는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전에 주가 흐름에서는 뭐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에서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영향이 있고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가총액 큰 쪽으로 관련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형주 관점으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HLB의 어떤 흐름들의 어떤 상승 흐름 여기가 이제 뭐 한 6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9,000원대에서 뭐 12,000원대니까 대충 치면 한 뭐 한 30% 내전 절반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가격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죠. 예, 금리 인하와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가격하고 뭐 비슷한 어떤 흐름입니다만 이제 코스피 이전하고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 이 숏커버링과 패시브 자금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에서 HLB가 뭐 세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 움직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대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한 12,000원권에서 뭐 16,000원 정도 부근이니까 마찬가지로 생명과학과 마찬가지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격하고 좀 다른 패턴의 원인들은 이런 흐름이고 결국은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이제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으면 뭐 순환매가 해서 뒤에 뭐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만 뭐 HLB가 지금 주도를 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뭐 쇼트스키즈가 나타나느냐, 3월 달에 이제 재료를 앞두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HLB 주가의 어떤 흐름에 연동하면서 이 생명과학이나 제약도 이제 움직이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이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 좀 저항대로 좀 살펴보면 여기는 아직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죠. 단적으로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이 지금 두 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HLB가 추세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서 생명과학하고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난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박스권대의 이제 고점 부분에 뭐 흐름들의 어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의 고점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18,000원대 그리고 이제 뭐 차트상에 2022년도에 그 음봉의 시가 라인이 18,800원이거든요. 이 고가는 이제 27,500원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한 2만원 상간의 흐름에서 저항대가 있다. 이 부분에서 넘어가야 이제 여기도 좀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 전환 전까지는 뭐 이전의 어떤 고점 라인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단기적인 어떤 가격에서 좀 중요할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작년도의 고점 영역이 13,000원대죠. 여기를 뭐 저항대로 보기보다는 2022년도에 좀 고점의 음봉시가 라인이죠. 거기가 한 15,000원대고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딱 추세 전환 라인이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15,000원대를 어떻게 간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거래량도 좀 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직 보시게 되면 거래량의 어떤 분출들은 상대적으로 HLB에 비해서는 지금 나머지 계열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 요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는 HLB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에서는 그 다음에 글로벌 요런 어떤 흐름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LB 추세가 어떻게 견조하고 올라가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도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 전환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고점이 일단은
중요한 가격이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서 추세 전환을 시키는지 여부가 향후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차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뭐 자세한 내용들이 뭐 필요하시다든지 질문이 필요하실 때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문자로 참여 희망한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